좋아하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언제부터 내 아이와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불렀던 이름이 이제는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전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잠시 멈춥니다. 지금 걸어도 될까? 혹시 바쁘지는 않을까? 괜히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이 망설임은 약함이 아닙니다. 부모가 되었기에 배우게 된 조심스러움입니다. 한때는 작은 손을 꼭 잡고 비 오는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열이 나면 밤새 곁을 지켰고 아이가 잠들어야 부모도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처음 보내던 날, 등록금을 마련하던 날, 첫 출근길을 멀리서 바라보던 날까지 부모의 시간은 늘 자식을 향해 흘러왔습니다. 자신의 꿈은 뒤로 미루고 자신의 감정은 접어두고 그저 이 아이만은 세상 앞에서 쓰러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의 인생은 점점 커지고 부모의 자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대화를 나누기보다 눈치를 보게 되고 조언을 건네기보다 입을 다물게 됩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무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 내 아이에게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오늘 이 이야기는 자식을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원망을 쌓기 위한 시간도 아닙니다. 이 영상은 부모인 당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기업을 세우고 확장해 가는 동안 언제나 가족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대구에서 작은 상회를 시작하던 시절에도 모두가 말리던 도전에 나서던 순간에도 제 마음속에는 늘 하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가족은 내가 버텨야 할 이유다. 불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패의 두려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러나 아이들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 앞에서 강해 보이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은 부모의 마음을 조용히 그러나 깊게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피를 흘리지 않기에 더 오래 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 말들을 하나씩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참아 입 밖으로는 말하지 못했지만 마음속 깊이 이미 느끼고 있었던 말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남은 삶을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이 조금씩 선명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첫 번째 말을 꺼내보겠습니다. 난 태어나고 싶다고 한 적 없어. 왜 이 한 문장이 부모의 가슴을 무너뜨리는지 다음에서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난 태어나고 싶다고 한 적 없어. 이 말은 소리 없이 부모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큰 소리도 아닙니다. 분노에 찬 외침도 아닙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던져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남습니다. 조용한 새벽 하루를 정리하며 따뜻한 차를 마시다 보면 왜 이 한 문장이 이토록 오래 마음에 남는지 스스로도 놀라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를 낳을 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무엇을 돌려줄지, 어떤 말을 해줄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에 안았고 숨결을 느꼈고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밥을 굶는 날이 있어도 아이의 그릇은 먼저 채웠고 몸이 아파도 아이가 열이 나면 밤을 새웠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난 태어나고 싶다고 한 적 없어. 이 말이 어른이 된 자식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말은 부모가 평생 쌓아 올린 시간과 인내와 희생을 한 문장으로 지워버립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인생이 힘들다는 하소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뜻이 겹쳐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 무게는 당신의 몫이다. 마치 부모가 자식 인생의 모든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하는 것처럼 부모는 이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내가 지나치게 간섭했나? 내가 잘못 키운 건가? 부모는 항상 자신부터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짚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에는 끝이 있습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고 배움을 주고 세상에 설 수 있도록 이끌었다면 그 순간 부모로서의 역할은 이미 완수된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 인생의 영원한 보호자도 영원한 짐꾼도 아닙니다. 이 말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된다면 그때는 설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논리로 설득할 일도 아닙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오히려 아주 조용한 선택입니다. 거리를 다시 그리는 것, 사랑을 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버리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한 발짝입니다. 부모는 이미 충분히 죽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존엄까지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부모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관계를 위해 나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그 질문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지키기 위한 가장 따뜻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피하지 않을 때 부모의 인생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다음에서 우리는 또 다른 말을 마주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주 가볍지만 부모의 마음을 가장 조용하게 낮추는 말, 연락해 주는 것만도 감사한 줄 알아. 그 이야기를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부모는 왜 늘 자기 자신부터 의심하게 되는가? 많은 부모가 이런 말을 혼자 삼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지나치게 기대한 건가? 자식의 말이 날카로울수록 부모는 자신을 더 깊이 돌아봅니다. 이것은 부모의 약함이 아닙니다. 부모가 살아온 방식입니다. 부모 세대는 문제가 생기면 먼저 말을 줄였습니다. 상대를 바꾸기보다 자신을 낮추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아도 말하지 않았고, 서운해도 웃으며 넘겼고, 마음이 무너져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부모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뒤로 미뤄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습관은 어느 순간부터 존엄을 조금씩 깎아먹기 시작합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지고, 괜히 한 말을 했나, 괜히 연락했나, 괜히 기대했나, 스스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자식 앞에서 작아집니다. 말을 고르고, 감정을 숨기고, 표정을 관리합니다. 사랑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조심해야 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부모가 착각을 합니다. 내가 더 참으면 관계가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참음이 쌓인 관계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참음은 사랑이 아니라 소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할수록 자식은 그 구조에 익숙해집니다. 부모는 늘 이해해주는 쪽, 늘 물러나는 쪽, 늘 미안해하는 쪽. 그러다 보면 관계의 중심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때부터 부모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존재가 됩니다. 부모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그래야 한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은 멈춰서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왜 나는 항상 내가 잘못한 것부터 찾고 있는가? 이 질문은 자식을 비난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부모 스스로를 깨우기 위한 질문입니다.
사랑은 자기 부정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존엄을 잃은 사랑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지우며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부모의 삶을 잠식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 부모의 감정도 설명할 필요 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이 인식이 바로 서야 다음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다가오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무심하게 들리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서열을 만드는 말입니다. 연락해 주는 것만도 감사한 줄 알아.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연락해 주는 것만도 감사한 줄 알아. 이 말은 대부분 아주 가볍게 나옵니다. 웃으며 농담처럼 혹은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이 말이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연락이라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연락은 존재의 신호입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오늘도 살아있구나.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 확인 하나로 하루가 버텨집니다. 그런데 연락해 주는 것만도 감사한 줄 알아.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관계의 방향이 바뀝니다. 연락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베푸는 행위가 되고 부모는 받는 쪽에 서게 됩니다. 이때부터 부모의 마음에는 작은 계산이 생깁니다. 지금 연락하면 귀찮아하지 않을까? 말을 길게 하면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을 줄이고 감정을 숨기고 필요한 말만 남깁니다. 사랑이 간소화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일정을 자기 마음보다 먼저 살핍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부모는 자식 앞에서 점점 작아집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어야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의 주체가 누구냐가 아니라 관계에 서열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위와 아래가 생기는 순간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권력이 됩니다. 저는 사람을 대하며 늘 한 가지를 지켜왔습니다.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높고 낮음을 만들지 말 것 가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를 시해의 대상으로 만드는 순간 그 가정은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고마움을 강요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여유가 있을 때만 허락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말을 여러 번 듣게 된다면 부모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존중받고 있는가? 만약 대답이 망설여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그 균형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큰 희생이 아니라 더 분명한 기준입니다. 부모는 언제든 물러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도 관계 안에서 편안해야 합니다. 그 편안함이 사라진 순간 사랑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부모의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으로 바뀌는지 그 이유를 다음에서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마음 속에 이런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괜히 연락했다가 기분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괜히 말을 꺼냈다가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지는 않을까? 이 두려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용히 쌓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의 무심한 반응이었고, 그 다음에는 짧아진 대답이었고, 그 다음에는 아예 돌아오지 않는 침묵이었습니다. 부모는 그 변화를 정확히 느낍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순간 더 멀어질까봐. 그래서 사랑은 조심성이 되고 관계는 긴장이 됩니다. 부모는 자식 앞에서 늘 준비된 사람이 됩니다. 기분이 어떨지, 오늘은 바쁠지, 지금 연락해도 될지, 자신의 마음보다 자식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습관. 이 습관이 쌓이면
부모는 자기 감정을 뒤로 미루는 법에 익숙해집니다. 서운함을 느껴도 괜찮다고 말하고 아픔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웃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속이지 못합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안으로 쌓여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사랑이 따뜻함을 잃고 불안과 긴장을 동반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부담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것은 사랑의 실패가 아니라 관계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사라졌지만 부모의 존재까지 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조언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시될 때 부모는 자신의 자리를 잃었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랑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부모는 한 번은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자식을 향한 비난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정직해질 때 부모는 다음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다가오는지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 말은 존중처럼 보이지만 실은 관계를 끊는 데 사용되는 말. 내 경계를 존중해. 그러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마.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내 경계를 존중해. 그러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마. 요즘 어른이 된 자식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말의 겉모습은 아주 성숙해 보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선을 긋겠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경계라는 말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사람과 조직을 이끌며 분명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경계는 질서를 만들고 서로를 보호합니다. 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줍니다. 그래서 경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경계는 서로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이지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문제는 이 말이 어떤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느냐입니다. 사소한 말다툼, 의견 차이, 조금의 서운함. 그런 일 뒤에 갑자기 이 말이 나옵니다. 내 경계를 존중해. 당분간 연락하지 마. 겉으로는 차분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뒤에는 차가운 메시지가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너와 이야기할 마음이 없다. 그러니 나를 잃는 시간을 감당해라. 부모는 그 말을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 상처를 줬을까? 조금만 더 참았어야 했을까? 부모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전화가 울리지 않는 하루, 메시지가 오지 않는 밤, 괜히 창밖을 바라보고 괜히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혹시라는 기대를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기다림은 부모의 마음을 천천히 잠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아무 설명도 없이 밀려난다는 느낌.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말하는 경계가 대화를 멈추고 관계를 끊고 부모를 혼자 남겨두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경계가 아닙니다. 정서적 고립입니다. 방식만 다를 뿐 버림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는 이 지점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침묵은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가해지는 벌인가? 만약 후자라면 부모는 물러설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마음을 지킬 권리가 있듯 부모 역시 자신의 평온을 지킬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거리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버림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자식이라 하더라도 경계를 핑계로 부모를 고립시키려 한다면 부모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그 선택이 나를 짓밟게 두지는 않겠다. 이 말은 싸움을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에 선을 긋는 첫 번째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있어야만 관계는 다시 같은 높이에서 마주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말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모가 용기를 내어 마음을 꺼냈을 때 돌아오는 말, 예민한 애 생각이 너무 많아.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예민한 애 생각이 너무 많아. 부모가 조심스럽게 마음을 꺼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큰 불만도 아닙니다. 따지려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 서운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이 정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오는 말이 이것이라면 예민한 애 생각이 너무 많아. 부모의 마음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닫힙니다. 이 말은 다툼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대화를 끝냅니다. 부모의 감정을 사실이 아니라 문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픈 이유를 묻기 전에 아프다고 느낀 사람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 그 순간 부모는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 나이에 괜한 말을 한 건가? 부모는 항상 자신부터 의심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상처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다시 접힙니다. 하지만 감정은 접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감정은 언젠가 더 깊은 상처로 돌아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의 마음이 무뎌질 것 같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세월이 쌓일수록 마음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상처도 더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예민하다는 말로 덮어버린다면 그 말은 이해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부모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지 않아도 되니까. 부모를 존중하는 자식은 동의하지 않아도 귀를 기울입니다. 생각이 달라도 아픔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민한 애라는 말은 부모의 마음을 대화의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 관계는 점점 한쪽만 말하고 한쪽만 잡는 구조가 됩니다. 이럴 때 부모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과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상처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프다고 느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그 사람이 자식이라 해도 부모의 마음을 예민함이라는 말로 지워버린다면 그 관계는 이미 조정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다음에서 우리는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차갑게 부모의 가슴을 베는 말을 마주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논리적이고 차분해 보이지만 부모의 시간을 과거로 밀어내는 말, 부모님은 이미 인생 다 살았잖아.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인생 다 살았잖아. 이제 내 인생을 살게 해. 이 말은 화를 섞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슴을 더 깊이 베어냅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부모의 시간에는 조용히 마침표가 찍힙니다. 마치 부모의 인생은 이미 끝났고 이제는 자식의 삶을 위해 조용히 물러나야 할 존재가 된 것처럼 부모는 평생을 자식에게 걸었습니다. 첫 울음소리에 가슴이 뛰었고 첫 걸음에 눈물이 났고 비바람이 치는 날에도 이 아이만은 무사하길 바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자식이 부모를 과거에 머문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할 때 부모의 마음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실감이 남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나는 아직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미 끝난 이야기처럼 취급받아야 하는가? 물론 자식에게도 인생이 있습니다. 독립해야 하고 스스로 선택해야 하며 자기 삶의 책임을 자기 손으로 져야 합니다. 그 사실을 부모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기 힘으로 서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독립이 부모를 삶에서 잘라내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은 다 살았으니 이제는 물러나세요. 이 말 속에는 차가운 책임, 회피가 섞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사랑과 희생을 과거의 일로 정리하고 부모의 현재를 조용히 지워버리는 말.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여전히 의미가 있으며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삶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은 더 깊어집니다. 더 많은 인내를 알고 더 많은 사랑을 알고 그래서 더 많은 존엄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의 말이 부모의 삶을 규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부모의 생은 부모의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누구의 허락도 없이 당신 자신의 평온을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아픈 말을 지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부모가 남은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붙들어야 할 기준,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노년의 평온을 지키는 3가지 기준. 이제 우리는 모든 말을 지나왔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 존엄을 깎는 말, 부모의 시간을 과거로 밀어내는 말. 이 지점에서 부모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답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평온은 새로운 무언가를 더 얻어서 생기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기준을 분명히 세울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첫 번째 기준, 내 감정을 의심하지 않는 것. 서운함은 괜히 생기지 않습니다. 아픔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우기 위해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감정은 설명이 필요한 변명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현실입니다. 두 번째 기준, 반복되는 상처 앞에서는 거리를 재설정하는 것. 한 번의 말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 여러 번 반복된다면 그것은 패턴입니다. 패턴 앞에서는 설명이 아니라 선이 필요합니다. 그 선은 벌이 아닙니다. 관계를 끝내겠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거리입니다. 세 번째 기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쓰는 것.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온기로 유지됩니다. 당신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취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 선택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3가지 기준을 붙들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자식이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바로 평온입니다. 평온은 누군가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기다린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평온은 선택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 내 감정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그 선택을 내가 다시 가져오는 순간, 노년은 비로소 조용한 힘을 되찾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결론,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상처 위에서 살지 않겠다. 길게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들이 항상 그 사랑을 같은 무게로 돌려주지는 않는다는 사실. 부모의 헌신이 반드시 감사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이 진실은 차갑지만 현실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관계를 지나왔습니다. 기대했고 실망했고 그래도 다시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 시간 끝에서 남은 깨달음은 하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강제로 움직일 수 없다.
그러나 나 자신의 평온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웃는 법을 배웠고, 서운함을 삼키는 법을 배웠고, 아픔을 숨기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그 선택이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해도 됩니다. 상처받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지 않아도 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굳이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기분에 따라 존재하는 부속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필요할 때만 불리는 이름도, 상황이 괜찮을 때만 허락되는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삶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도 생각할 수 있고, 오늘도 느낄 수 있고, 오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자식의 말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부모의 생은 부모의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누구의 허락도 없이 당신 자신의 평온을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단 한 문장만 마음에 남겨도 충분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상처 위에서 살지 않겠다. 그 다짐은 차갑지 않습니다. 그 다짐은 당신을 다시 살게 합니다. 남은 삶을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과 무엇보다 당신 자신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평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충분한 사람입니다.